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볼드모트 가장 최악의 구축 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경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성형 많이 하시죠?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코성형 정말 최악의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부작용이라. 아무래도 이 부작용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염증인데, 이 염증이 생기면 코의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걸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데, 염증으로 인한 구축이 가장 무서운 부작용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 무서운 구축, 그 구축코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염증에 인한 구축인데, 이제 우리 몸에 인공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의 대항세포들, 예전에 들어보실 거예요. 뭐 백혈구라든지 마크로파지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이물질을 감쌉니다. 그걸 캡슐이라고 하는데, 두껍고 딱딱하고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이물 반응에 대한 거입니다. 근데 이 이물 반응이 염증으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되게 되면 두꺼워지면서 계속 쪼그라들기 때문에 코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뼈를 골이라 그러죠. 근데 연골이라는 거는 부드러운 뼈예요. 귀 연골이고 코 연골이고 만져서 말랑말랑한 뼈예요. 이 말랑말랑한 뼈는 염증에 취약합니다. 즉 염증이 생기면 녹아요.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고 지탱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에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 빨리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원래 코 모양이 없어지는 거죠. 즉 코가 쭈그러들면서 외형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구축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보신 최악의 구축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최악의 구축코라고 하면 이제 구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코가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면 코가 좀 부어오릅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파요. 그런 상태에서 염증이 진짜 심화가 되면 코 안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화농성으로 이제 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구축은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연골이 녹습니다. 그럼 연골이 이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사람의 코가 여기까지는 딱딱한 뼈고 그 밑에는 연골인데 이 부분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쭉 올라가면서 돼지코가 되고,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봤던 볼드모트 딱 그 모양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가장 최악의 구축코입니다. 보통은 이런 거를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이 염증이 초기에 병원 내원을 못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병원을 오신 분, 진짜 볼드모트처럼 되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 속도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빠르게 진행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몇 달에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코 안에서 염증이 생겼던 분들은 정말 한 달 정도에도 빠르게 진행이 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구축코는 실리콘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실리콘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실리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축코는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리콘이 염증을 만드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실리콘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구축코에서 실리콘 제거만이 답인가? 즉 실리콘 제거하면 그냥 원래대로 정상화가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실리콘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염증 반응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 변화의 차이가 생깁니다. 실리콘을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염증이 계속 악화가 되는데, 실리콘을 제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더 이상 염증이 없어집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구축코 수술은 어떻게 진행돼요?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뭐 염증 반응 조직이나 구형 구축 조직들, 그리고 이런 흉살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항생제 치료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 PRP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직을 아무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코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코의 모양을 세워요. 근데 위에 조직들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싸우다가 만들어 놓은 게 부러질 수도 있고 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구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피부를 펴주고 연골을 세워주고, 이게 결국은 구축코 수술의 제일 핵심인데, 피부를 펴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6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당겨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피부를 좀 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골은 뭔가로 세워야 돼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거를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자가 늑연골이에요.
자가늑 연골을 가지고 원래 있던 코의 콧날개 연골의 모양들을 만들어주고 비주에 기둥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코의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새로운 피부를 늘려서 덮어주는 게 구축코 수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축코 재수술 시 좀 화려한 코로 재탄생시키기는 힘들까요? 환자분들도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저 진짜 욕심 없어요. 그냥 보기에 너무 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만큼 환자분들도 힘드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남들과 비교해서 흉하지 않고 많이 이상하지 않은 코의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쁨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 역시도 뭐 아시겠지만 한번 구축이 생겼던 그런 구축코에 있어서 원래 아무렇지도 않았던 코만큼 화려하게 되는 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약간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의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는 부작용이 한번 생겼을 때 좀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구축코는 분명히 코 수술에 있어서 무서운 부작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축코가 생기면 끝은 아니에요. 다시 또 재건하고 재성형하고 재수술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